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에코프로버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버티가 지난주 금요일에 무려 마이너스 15%나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오늘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대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에코프로버티는요, 2차전지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내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이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보시면 지금 이 장기 이평선을 무릎 꿇고 내려오고요. 이 10만원 라운드 피겨도 깨웠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 그러니까 목요일 영상에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중요한 장기 이평선이 깨졌기 때문에요, 금요일에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 이 추가적으로 주가의 추세는 급격하게 하방으로 쏠릴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조금 밀린 게 아니라, 한 방에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제가 추가 매수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추가 매수를 하기는 지금 시장이 너무나 불안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다 지금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나 빠진 이유가 뭐죠? 바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 트럼프가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이 IRA를 폐지하겠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었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시기가 보면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 내년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IRA 법안 폐지, 이게 다시금 또 언급이 되면서 악재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가 그동안에 내세운 공약들이 다시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이 방향성을 잡아간과 동시에 주가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 IRA 법안 폐지는요, 못해요. 이 법안 폐지라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트럼프가 IRA 법안을 폐지한다고 언급을 한 지가요, 벌써 1년, 2년이 더 넘어가요. 지금 이게 노출된 재료예요. 노출된 지가 한참 된 상황인데, 아직도 이걸 가지고 악재다 떠들고 시장이 반영을 한다는 게. 자, 그리고 이 IRA 법안이 폐지를 못하는 게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IRA 수혜를 보고 있는 거는요, 이 바이든 정부, 민주당이 아니라요, 공화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이 IRA 법안 폐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 거의 다 건설이 끝났죠. 지금 가동 예정 상황인데 이 공장들이 건설되어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거나 경합주 지역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다 경합주에서 이겼기 때문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IRA 법안을 폐지를 한다. 그럼 이 지역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반발이 좀 심하겠죠. 그리고 이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왔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뭐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기술들도 과거부터 있어 왔고요. 자, 근데 이제 일자리도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기사가 2024년 9월에 나온 기사예요. 전기차 전환 일자리 급감할 것. 모두의 예상 깨고 고용인력 3배 증가. 네이처 온라인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전기차 공장 등 3곳 분석.
내연기관차 생산하던 리비안 공장 생산 3분의 1 줄었지만 고용 5배 증가. 자, 지금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어요.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더 이상 일자리 얘기는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IRA 법안을 폐지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IRA 법안 폐지는 절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해왔듯이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들이 그러하듯이 폐지보다는 보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IRA 법안 폐지 요것과 관련된 내용만큼은요. 이제는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똑같은 패턴에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장하실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내년에 나올 호재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하죠. 이 유럽 지역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라거나 이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제도 부활 같은 이런 내용들은요. 지금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는 언론사가 없어요. 그 당시에만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네. 그저 지금 그냥 제일 이슈거리 트럼프로 인해서 트럼프 때문에 다 트럼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국내 시장이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더 힘든 거예요. 만약에 요 위치에 있던 원래의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별 반응 없이 지나갔을 건데 지금 이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투심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조금만 나와도 너도 나도 다 갖다 팔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이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랑 관련해서는요, 지금 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지금 환율이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환율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은 이 시장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거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보고는 있는데, 자, 환율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지금 여기 10월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10월 1일자 환율이요. 1324원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여기 대략적으로 한 1405원 정도 되죠. 여기까지. 지금 거의 80원 가까운 상승을 했거든요. 한 달 사이에. 한 달 동안 이 환율이 80원이 올라간다라는 거는요. 지금 외환시장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상방으로 가게 되면은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요. 환차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외국인이 매매를 할 때요.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1달러로 1000원을 교환했고 1000원으로 1달러를 교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환율이 오르면서 1달러당 2000원으로 이 환율이 올랐다 치면은요. 그럼 나중에 이 1000원을 가지고 달러 교환을 하려고 하면요. 얘는 1달러가 아니라 0.5달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환차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아요. 하지만 이 한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안 좋아요. 이 달러를 하나로 환전을 해서 이 한국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주식이 그동안에 제자리에 있어도 환율이 올라가면은 나는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주가는 같은 값에 있었어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 들어오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정리를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게 뭐가 있죠? 국채금리. 지금 이 10년 말 국채금리도 보면은요. 지금 10월 여기부터 여기까지 3.7에서 4.4까지 올랐어요. 이만큼 올라간 게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선적으로 12월에요.
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년 1월에 이제 완전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달러의 강세가 나오고 달러의 강세가 나오니까 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이 외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어쨌든 이게 지금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이 주가는요, 그냥 천년만년 하락만 할 수는 없어요.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영상에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습관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언젠가는 이 하락이 멈추고 이런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되는 그런 구간은 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요, 트럼프예요.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무언가 뚜렷한 악재가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뭐 어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이 중국과의 뭐 무역 분쟁, 이에 따른 피해가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한국의 대미 수출 관련돼서 이게 둔화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지금 이 중국의 경제 부양책 요게 지금 실패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미 트럼프 1기 때 겪었던 일들이에요. 다 똑같았어요. 그때도요. 이 초반에는요.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나서 이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딱 잡혀주면서 아마 그때 한국 시장도요 거의 한 60% 정도 올랐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 1기 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이때 이 트럼프의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이 될 때 그때까지 이 정부 구성을 제대로 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딱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악재들은 다 해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달러 강세도 그렇고 뭐 금리가 뭐 상승을 하든 뭐 인하를 하든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다 전망일 뿐이잖아요. 이 트럼프가 됐을 때 뭐 어떤 거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 저런 모습이 나올 거다 하는 그런 우려 심리 때문에 먼저 이 매크로 변화가 발생을 하는 거지 확정된 건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 트럼프 1기 때랑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이 트럼프 정부만 제대로 구성이 되고 난다라고 하면은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저점이 자리잖아요. 이제는 이 시원한 반등이 한 번쯤은 나와줄 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의 이 악재 내용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불확실성, 이게 해소가 될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에코프로 머티 주주 여러분들, 우리 그냥 여기서 가만히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갖다 파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 평단을 관리할 수 있는 예수금의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타점이 왔을 때 비중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디테일한 타점, 대응 전략 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뒤에 두 글자 머티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 평단 구간별로 대응 전략 다 준비해 놨거든요. 내용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시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두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정웅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